자, 이번에 볼 건 고려 불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고려 불교는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눈여볼 필요는 있어요. 이 부분을. 자, 여기 고가 불교적 성격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청태종의 성립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려 초기의 불교는 신라 불교를 그대로 계승하여 하엄종을 중심한 교종과 구산선모는 이제 선종이 대립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엄종 안에서도 남아파나 북악파로 분열돼 있었고 선종은 각 지방의 호족세트가 연결된 채 각기 독립된 교단 세력을 형성하여 심한 분파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불교계의 분열은 단순한 교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 세력의 분열과 밀접한 관련이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종파마다 사회 세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치 세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그 종파의 분열은 꼭 정치 세력의 분열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 입장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왕 입장 볼 때 그걸 통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강종 시기 때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의천의 통합 관련된 내용이고 뒤에 진울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고려 정기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강종 때 불교 통합하고 의천 때 불교 통합 관련된 내용만 이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강종 때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를 좀 볼게요. 요거 보기 전에 잠깐 좀 정리 좀 하고 나서 그 보겠습니다. 자, 강종 때 이제 불교 통합을 보면요. 자, 강종 때는 이제 크게 이제 먼저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군유가 이제 그 활동했는데 군유의 북악파들 중심으로 해서 남악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그때 이제 중심 사찰이 기법사였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군유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통합을 했냐면 그 당시 하원경만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간주하고 성상융합론을 제기해서 이론적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던 신라 하원막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거. 자, 그래서 성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자, 요게 성이라는 건 하원종을 얘기하고요. 상이라는 것은 법상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서로 융해하자, 서로 섞자, 하합하자 이런 것들을 성상융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하원조의 간행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아 실종 수행면을 결혼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원종 안에서 간행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부처가 되기 위한 어떤 수행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때 이제 하원종 안에 주요한 설로 인정받다가 승가의 전설로 이제 채택됐다. 그래서 승가를 할 때 군요의 북각 하원종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성상융합론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군요의 북각 하원을 바탕으로 해서 하원종을 이제 통일했고 그래서 선종 통합을 이제 하기 위해서 법안종을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법안종을 수입해갖고 지방의 선문을 정리해서 해고로 하여금 선종 교단을 영독케 했다. 이건 선종 통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선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청태령을 이제 도입했는데 아직까지는 교단이 성립되지 않고 청태학만 이제 도입돼가지고 법안적을 보완해서 교선 통합을 시도했다. 그래서 교정 통합 때는 군요의 북악파가 중심으로 해서 하엄종을 통합해서 성상융회를 통해서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엄종 중심으로 해서 남악파를 통합한 다음에 법상종도 이렇게 통합을 해버렸죠. 예, 성상융회론 자체가. 그다음 성종통합을 통해 법안종을 수립해서 또 통합을 했고 이때는 해고가 이제 했고 교손 통합을 또 했다. 청태학을 도입해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제 청태학을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지종이라든지 의통이라든지 재강 같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유학생들을 이제 파견해가지고 그 중국에 그 당시 이제 청태종을 좀 배우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청태종이 들어왔다. 근데 초창기 때는 종교 교단 차원에서 도입된 게 아니라
이런 불교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청태학이라고 이제 따로 부르게 되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강종의 그 통합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국조 이래에 호적 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한 강종은 정치 세력의 분열을 해결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불교계 정비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즉 교종과 선종 내의 이제 분열을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각각 통합한 뒤 각각 교선을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전체 불교계 통합을 깨했던 것이다. 먼저 교중의 경우에는 하엄중의 북악파인 균열을 호언하여 통합을 이루는 한편 이때 이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성상융회죠. 성상융회. 예. 그래서 성상융회는 그 법상종과 하엄종을 통합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성, 상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선종을 먼저 통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안종을 수입해왔죠. 그래서 선종은 당시 중국의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 흡수한 사상체계로서 나타난 법안종을 수입해서 이들 중심으로 각 지방의 선문들을 정리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교종과 선종을 이제 통합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교종과 선종을 각각 통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은 교종, 이쪽은 선종이니까 얘네들 통합하고 나서 법안종과 더불어 청태학을 도입해서 교선 대립을 극복하기로 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예, 이게 첫 번째 시도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균형과 관련된 내용을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3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신라대 선종이 널리 유행하면서 교종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왕건이 후산국을 통일한 당시에 하엄종은 남학파와 북학파로 나눠져 대립하고 있었다. 강종은 국정의 주도력을 강화하면서 군현을 이제 발탁해 하엄교합을 정비했다. 군현은 이제 통일신라 이래 하엄학의 주요가 된 위상의 이론을 받아들여 바탕으로 당의 지형과 법정의 저수를 주석하고 강의했다. 자, 그녀의 노력으로 하원막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으며 그녀의 인원은 승가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하움종은 교학 불교를 대표하며 불교 교단의 그 위상을 회복하였다. 왕시대는 하움종의 관심을 포함하면서 원찰이나 진전사원을 하움사처를 지정하고 왕자에게 하움종을 출가시키자 문벌자제가 하움종에 출가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문종의 넷째 아들로 하엄제에 출간 의처는 그녀에 이어서 이제 교도의 고유의 하엄학 발전을 이끌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의처는 이제 그 뒤에 있으니까 다시 또 그때 또 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보고 청태학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천태학은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지만 이게 고구려 말기 때 전래됐다고 그래요. 이 구특강에 보면. 그다지 중시되지 못하다가 고려 광종 때 이뤄 부각되는데 자, 이것은 교종의 입장에 선종을 흡수하려는 사상체계로서 교종과 교종인 하엄종과 선종의 절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강종 때의 교선통합은 청태학과 법안종이 서로 보완한 입장을 더 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종 사후에는 강종 때의 개혁 정치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제거됨으로써 청태학과 법안종도 쇠퇴하여 종파로서 성립하지 못하고 다만 그 융합사상 뒤에 의천이 청태종을 개청할 때까지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는 이제 그 선종이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세태한테 교종 두 개 계열, 그러니까 이제 하엄종 계열하고 법상종 계열이 이제 다투게 되죠. 하엄종은 주로 왕실이 이제 지원하고 법상종은 이제 주로 귀족세들이 지원하는 그런 불교죠. 예.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정치적으로 중앙집권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문벌 귀족에 의한 귀족사회가 만개한 고려 중기에는 보수적인 이제 귀족 불교인 법상종이 융성하여 하엄종과 양립하였다. 야, 따라서 선종은 제3종단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때 하엄종은 고종 왕씨가 법상종은 당시 최대의 문벌 귀족인 인주 이씨와 각각 연결돼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하엄족 층에서 의천이 등장하면서 법상종을 융합하고 나아가 선종까지 통합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강종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의천의 통합운동 관련된 내용이요. 의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는데 이 의천의 통합도 3단계를 거쳐서 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좀 정리해서 보면요. 자, 여기 의천이 있는데, 자, 의천을 얘기하기 전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걸 좀 잠깐 언급할게요. 의천은 송나라에 유학하면서 이제 송나라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송나라 불교에.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신평제종 교장 총력 요번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국내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송나라 경전. 그래서 요 나라가 그 당시 불교 발전됐거든요. 요 나라의 불교 경전, 일본에서 구입된 교장을 총망라해서 적어놨어. 그러니까 교장을 망라한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교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삼장이라는 게 있죠. 경율론. 경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율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교단의 어떤 계율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논이라는 것은 경과 율에 대한 어떤 주석서를 얘기하는데 이게 삼장이에요. 그래서 이 삼장에 대한 또 주석서가 있어. 이게 교장이야. 교장. 그래서 보통 이 삼장을 정리한 게 대장경인데 요 신평제정 교장 총록은 요 대장경 삼장을 정리한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주석서를 정리한 거야. 이게 교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속장경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편제정 교장 총록을 뭐냐면 따라서 목록에 따라서 요걸 이제 그 목록에 따라서 뭐 교장을 정리하는 속장경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속장경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죠. 교장이라고 이제 불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신편제정 교장 총록을 이제 뭐냐면 그 만들어서 책의 목록을 이제 정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속장경, 일명 교장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장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요거에 대한 주석서를 뭐냐면 아, 정리한 거다. 그거 보시면 되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 속장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교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장. 그래서 그 앞에 교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런 목록들을 만들었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불교 통합 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것도 3단계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먼저 하엄종이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엄종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엄교단은 이제 근현 하엄에 대해서 교회 치중하고 간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교감 겸수를 통해서 하엄교단을 정비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누굴 중요시했냐면 원효를 되게 중요해. 원효 해동보살이라고 하면서 이 원효의 불교 통합 논리를 들어와가지고 통합을 이제 했죠. 그때 내세웠던 게 교감 겸수와 관련된 내용이죠. 교감 겸수는 뭐냐? 교관이라는 건 불교 이론이고요. 간심이라는 건 진리를 간념하고 실천하는 수행 방법을 간심이라고 하죠. 간행이라고 또 해요. 예. 그것을 동시에 뭐냐 중시 여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교단을 이제 통합하고 나서 또 하나의 이제 교종 안에서 법상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종 안에서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상경합을 논리를 제시했다. 자, 이때 성상경합이라는 것은 앞에서 여기서 성상융합하고 비슷해요. 하엄학이죠. 하엄종, 상이랑 법상종이죠. 서암종과 법상종을 같이 겸한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교리면에서 법상종을 앞두해서 교종을 통합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선종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엄종에 이제 통합할 때 교감 겸수를 들어와서 교감 겸수 선종의 이론을 성의 결을 비판하면서 청태종을 개총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선종을 포섭했어요. 앞에 군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강종 단계에서는 청태학을 도입했지만 아직 교단이 성립되지 않은데
이때 단계에는 교선통합하면서 교단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해서 말하면 해동보살인 원효를 상당히 바탕으로 해서 하원교단을 정비하고 이때 남학파, 북학파를 이제 통합을 할 때 내세웠던 논리가 교강겸수고요. 교정통합 때는 성상경합을 내세워서 그 뭐냐면 그 법상종을 통합했고 선종통합할 때는 이제 뭐냐 청태종을 개칭하고 또 교강검수를 내세워서 또 뭐냐면 선종을 통합했다. 그래서 이제 요 3단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태종을 개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사를 건립을 했죠. 예, 거기에 이제 주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때 청태종 승가가 실시됐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근데 그 의의를 보면 새로운 교단이라는 청태종이 성립됐고 성교 대립에 대한 극복하려는 제2단계 사상식 시도였다는 거. 1단계는 강중이었죠. 한계를 보면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하엄 입장에서 이제 선을 흡수 통합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하엄학의 교간 일치가 아니라 교간 검수였고요. 예. 그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불교가 너무 심도 있게 나가니까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교리적 통합이 아니라 교단 통합이었고, 법상종을 의식한 정치 통합이었다. 예. 그리고 지방사회 불교 현실과 기층사회에 대한 신앙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 특히 정토사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한계가 많죠. 정치 통합이었고 교육 통합이 아니라 교단 통합이기 때문에 이 의천 사후에 청태종이 꼭 쇠퇴해요. 선종도 독립하고 다시 이제 뭐냐면 하엄종도 뭐 군요파나 의천파로 이렇게 북악파로 이제 뭐냐면 그 분열되고 그러니까 군역파하고 의천파로 분열되고요.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의천은 우선 군요의 하엄학이 실천의 문제를 떠나 지나치게 관념화해 있음을 비판하고 교감 겸수를 이제 바탕으로 하엄교단을 정비했다. 1단계죠. 하엄교단. 자, 이를 위해서 의천은 신라 하엄학의 정통을 재인식하고 그 당시 이제 원효의 통합 불교를 크게 어, 평가했다. 그래서 원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동고살이라고 했죠. 해동고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상종을 융합하기 위해서 성상경합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주로 교리면에서 법상종을 압도하여 이를 하엄제에 끌어들이려고 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선종 통합을 하기 위해서 청태종을 개창한 내용이죠. 자, 의천은 교선 통합을 또 관심을 가져 강종 사후에 침체했던 청태학을 붕괴시켜 청태종을 개창하고 이들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하려고 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자, 청태학은 고려 초기에는 교선 통합을 이용한 바 있는데 이 온갖 잡념을 정지하고 그 지혜로서 사물을 간주하는 직연을 중시하여 그 실천 방법, 수행 방법이 성종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기본적 법 환경을 정종을 하는 삼는 등 통일적인 지적인 종파로서 왕권 후에 중앙집권적 귀족사에 적합한 이념 체계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의천의 교선 통합은 중국 하원에서 학에서 교선 일치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태종의 교감 검수에 의한 차용됐던 것을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하엄종이죠. 우천은 본질적으로 청태종의 이제 개창자지만 본바탕은 하엄종이잖아요. 그러면 교선 일치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태종의 이론을 끌어다 교감 검수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교감 검수는 첫 번째 단계였던 이제 그 하엄학을 통합할 때도 교감 검수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교감검수를 써서 청태종에 들어가서 선종을 끌어들이는 거죠. 두 번에 걸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가 이제 한계가 있죠. 자, 한계를 보면 의천의 교선 통합은 교리 측면에서 이제 완전한 통합이라기보다는 다만 교단 통합에 근쳤고 법상종을 의식한 정치적 통합 성격이 짙었다. 이 때문에 의천이 죽다 이제 청태종을 곧 쇠퇴하고 선종은 다시 독립했으며 하엄종은 군여파와 의천파로 분열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뭐 완벽하게 못했고 이게 완벽하게 이제 통합된 거는 뒤에 이제 그 고려 후기 때 들어와서 그 무신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등장한 진울 때부터 보시면 되겠죠. 진울 때 가서 이제 완전한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의천이 이제 324페이지 있거든요. 예. 앞에 읽었던 것 중에 이제 중간에 끊어서 읽었는데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남한 요초 이후 쇠퇴했던 교학 불교인 법상종도 하음종과 함께 고려 중기 때 불교 중심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법상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귀족들이 이제 주로 믿었죠. 인주이 씨 같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현종이 즉위하기 전 핍박받고 있었던 법상종의 사찰에서 도움을 받았던 인연으로 어, 그 현조의 투혼을 받아 크게 융성하였다. 법상정 교단에서도 왕자 문벌의 자제들이 출가했다. 특히 법상종은 인주 이씨와 밀접하게 연결됐고 이자연의 아들 소연은 법상종의 고학의 항리가 법상종의 성세에 보여준 상징적 인물이다. 고려 전기의 하엄종과 법상종은 왕실과 문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협조하거나 경쟁하면서 교학 불교를 이끌었다. 그러나 정치 세력 간의 갈등에 승려나 사찰이 심화되기도 했다. 자, 교학의 발전과 종파의 안정은 자기 종파의 주요 문헌을 간행하고 역대 조사를 밝히면서 사상적인 정통을 세우려는 노력에서 이어졌다. 의천은 대장경의 각종 주석서를 모은 교장을, 서현은 유식화가 관련된 주석서인 장소를 간행했다. 당시 이제 동아시아의 교장을 집대성한 작업은 교류 불교에서 처음 이루어진 업적으로 특히 의천은 의 교장은 송거란 1번 등에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 교학에 큰 기여를 했다. 교장의 판본이 상출됐으나 이걸 교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속칭 속장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대장경이 아니라 그 경률론에 대한 그 하나의 또 주석이죠. 이걸 모은 게 교장이야. 그래서 이때 의천이 교장을 만들기 전에 발행한 것이 뭐냐면 그 신편제정 교장 총록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에 따라서 교장을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장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부 경정 속의 내용만 좀 남아있어.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걸 볼 때 이제 이게 그 교장이 교장 영향이 나와 있거든요. 교장 영향은 송건한 1번 등지에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 교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건 교장의 영향이에요. 예.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이 교장은 물어본 게 아니라 교장 전에 그 목록이 됐던 신편제정 교장 총록을 물어봤어. 예. 그 서문 내용도 이 신편제정 교장 총록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교장을 만드는데 그럼 이게 대한 영향이 뭐냐? 이건 뭐겠어요? 교장을 만드는 것이죠. 교장의 기본이 됐던 것이 그 영향이죠. 그게 더 교장의 기본이 되었다. 어. 그 교장의 기본이 되고 이걸 바탕 교장을 만들었던 거고 요거는 그 교장을 만들어진 것이 완성본에 대한 영향을 얘기한 거예요. 교장의 영향이고 신평제종 교장 총리의 영향은 교장을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요번에 어떤 분이 요걸 가지고 답을 다 나눴다고. 예, 근데 말이 안 맞아. 왜냐면 사료 자체가 신평제종 교장 총록에 그 뭐냐면 서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 의의를 물어보는 거지. 요거를 의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의 목록의 의의는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어요. 그게 교장의 바탕이 됐다. 이걸 답을 쓰셔야지 맞아요. 예. 자, 뭐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좀 보면 법안종 같은 게 있는데 넘어가고요. 자, 여기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326페이지 볼게요. 326페이지. 자, 숙종 때 이 청태종의 개창은 잠깐만. 네, 여기 자, 숙종 때 이제 청태종 그 의천의 청태종 개창은 하엄종, 법상종, 성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불교 교단의 새로운 종파의 등장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고려에 이제 청태학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의천 이전까지는 종파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의천은 형 숙종과 어머니 이내타이 의천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려 왕자 출신이죠. 왕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네태우의 후원을 받아 청태종을 개창했다.
국청사 창건과 청태종 승가의 시신은 청태종의 등장을 알리는 일이었다. 자, 의천은 교황을 멀리하는 선종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 청태종을 수입해 이를 개혁하려고 했다. 이에 새로 개창된 청태종에는 성종 승려만 참여했고 교단 체제에서는 청태종은 성종으로부터 분류되었다. 또한 청태종에서 이제 그 참여한 승려는 상당수 법안종 개통 학인데 강종 때 법안종을 수용한 것 이후 청태종 개창으로 연결돼 있으면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보통 청태종은 중국에는 교종으로 분류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청태종을 선종으로 분류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이제 좀 따로 이제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하고 좀 약간 다른 건데 이것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잠깐.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뭐 알아두면 읽는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 내용을 읽는데. 자, 불교 종법 계보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요게 좀 눈여보면 이제 고려 초기 때부터 볼게요. 고려 초기 때 보면 하엄종하고 법상종 있죠. 이건 우리가 교종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래서 왕실 종교로서 하엄종 있고 귀족 불교로서 이제 종교로서 법상종인데 이때 청태학이 유입됐죠. 그래서 청태학은 그 교종 분류에 속해요. 교종. 그리고 이제 선종의 구산이 있는데 나중에 고려 중기 때 하엄종과 법상종이 개창되면서 그 당시 청태종이 개창이 됐어요. 청태종이.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 초기 때 법안종이 선종 구사로 통합됐는데 이 법안종 승려들이 선종에 있는 법안종 승려들이 대거 청태종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청태종이 원래는 중국에선 교종의 범위에 속하죠. 원래 교종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우리나라 쓰는 말이지만 하여튼 교종 계열에 속하는 그 종파였지만 요 법안종 계통의 이제 뭐냐면 승려들이 청태종에 유입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 된 거야. 우리나라는 요 선종이야, 선종. 그리고 나서 법안종에서 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법안종 안에서 또 청태종에 유입된 세력도 있고 아니다 하면서 그냥 따로 뭐냐면 분리된 세력도 있어. 그러니까 청태종에 유입되지 않고 따로 독립된 세력도 있었는데 이게 조계종이야, 조계종. 예. 그러면서 이제 청태종과 조계종 이렇게 나눠졌다. 예, 성종이. 그래서 청태종 계열은 그 뭐냐 법안종 승려도 대거 유입되면서 성종화됐고 그 다음에 그 청태종이 유입되지 않았던 그 조계종 승려들이 조계종을 분리돼서 나왔다. 이렇게 두 개 이제 있고요. 물론 그 안에는 또 부산 선문이 계속 통합됐다고 하지만 그 좀 몇 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안에도 나눠져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청태종과 조계종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엄종 법상종은 교종이고요. 그래서 이 청태종을 우리가 교종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선종 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무신집권 이후에 지나서 그 원나 간섭기 때는 가지산파처럼 예전에 구산들이 다시 부활을 해요. 예, 그 안에서도.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후에 여기 네 개 종파가 이제 크게 나누고 그 중에 조계종이 이제 지금 다수가 되죠. 이 조계종이.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어? 예. 그래서 교단 체제에서 청태종은 이 선종으로 분류됐다는 거. 예. 그리고 청태종에 참여한 승려 상당수가 앞에서 말한 법안종 개통을 확인됐고 강종 때 법안종 수용된 이후 청태종 개통을 연결돼서 알 수 있다. 예. 앞에 이제 표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성종은 의천의 청태종 개통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교단을 정비하면서 다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예종과 인종 때 왕사나 국사가 성종 국사가 이제 성종에 배출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왕사제도, 국사제도가 있었어요. 예, 고려는 왕은 왕의 이제 그 자문 역할을 했던 그 승려가 왕사였고 국사는 국가의 어떤 자문 역할을 했던 국사라고 보시면 국사 역할을 했던 자문 역할을 했던 승려들 국사라고 보시면 돼요. 선종사원이 진정사원은 이제 지정되기도 했다. 그 무렵 선종에서는 북송의 임재종이나 옥문종의 영향을 받아 능원공 같은 경전이나 조사들의 어록을 중시 여기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나선에 이제 즉 하두에 몰두하면서 단번에 깨달아먹는 선수행법이 이제 수행되는 토대가 되었다. 이 가나선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스승이 이제 뭐냐면 하두를 던지면 그 하두를 받은 이제 제자 승려가 이걸 계속 이제 뭐냐면 그 수행을 하죠. 참선을 얻는다 한번 아하 하면서 깨닫는 게 가나선이 되어 하더라고요. 이게 임재종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 보면 임재종이라는 교파가 있어요. 선종의 안에.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는데 더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봤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이제 뭐를 보냐면 푸셈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푸셈 의천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464페이지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불교에 독신하는 인해태였다. 그는 11살 때 출가하여 불일사 계단에서 계를 받았으나 15살 때 문종 23년에 순통벽계와 무세라는 혼을 제수받았다. 선종이 즉위한 1084년에 흥왕사 주지가 되었으며 다음에 송나라에 건너가 14개월간의 송의 고승을 방문하면서 성종 3년에 청건의 장서를 가지고 귀국했다. 그는 이제 요송 일본 등의 동아시아 각지에 25년 동안 수집한 1110부의 4759권의 저술을 가지고 선종 8년에 신평제정 교장 총록을 편찬했다. 자, 이 저서는 불교 서적 목록으로서 11세기 무렵의 동아시아 불교 관계 저술을 보여줬으며 의천이 추구하는 사상 방향도 알려줬다. 자, 여기에선 신라 고승들의 저술뿐만 아니라 거란인들의 시기한 저술이 수록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지만 거란인 같은 경우에는 거란은 불교를 상당히 중요시했죠. 그리고 독자적인 대장경도 만들었어요. 거란 대장경도 있어요.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불교가 상당히 발달됐다는 걸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하원과 유식, 법화, 청태 관계 저수는 포함되어 있지만 선종의 어록이나 연구소들은 제외되어 있다. 하원족 계통의 승리였던 근효의 저수는 의도적으로 제외되어 근효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의천도 하원종이죠. 원칙 이 사람도 하원종이에요. 그렇지만 하원종이 다 근효의 사상을 따랐던 게 아니라 군요와 반대했던 하원종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남학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의천이 송해 갔을 때 당시 중국인 청태종이 부흥한 후였다. 그는 청태종 승려였던 종간에게 어, 청태 교관에 대해서 배우고 기록했다. 의천은 청태종의 정통에서 교간을 전수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의천은 국내에 구입한 장소를 이제 편찬하는 이게 왜 안 돼 이거? 자, 그 의천은 국내에서 구입한 장과 소를 편찬하여 간행하는 한편 청태종의 개창과 전력에 기울였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성종 6년 2월에 천태 사교일을 해인사에서 간행하고 10월에 국청사를 개창하게 이뤘다. 그래서 숙종 2년에 2월에 국청사 완공되자 의천은 초대 주지도 연임하고 천태 교학을 강의했다. 청태종을 개창할 때 성종 승려 1000명을 기반으로 삼았는데 성종의 총리 승려가 6, 7할 정도 청태종 옮겨갈 정도 요때 이제 청태종 성종도는 법암종에 속해 있었죠. 잠깐만요. 이게 자, 법안종을 승리했는데 이 사람들이 청태종 옮겨오면서 청태종이 성종으로 이제 분류되기 시작해요. 교종이 아니라. 자, 의천은 숙종 6년에 이들 중에 우수한 사람 100명을 추적, 그들에게 주요 경로 시험을 쳐서 40명을 선발했다. 자, 이거는 청태종이 최초로 승가로서 치렀던 수도죠. 수도고 교단으로서 공인받는 걸 의미했다.
그래서 이하여 청태종 명실상부하게 교단을 형성된 것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부터 볼게요. 의천은 실천면에서 교광점수를 주장하면서 간행에 겨냥된 기존의 하엄종을 비판하면서 또한 경전을 무시한 선종도 비판했다. 결국엔 선종이나 하엄종 등 그 당시 불교 철학 유파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비판하면서 불교 철학을 여러 가지 사조가 있으나 청태종이 가장 발전된 불교 철학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한국 통론을 읽을 때 이 교광검수의 논리를 첫 번째 단계하고 세 번째 단계에 쓰였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엄종 내에 이제 분열을 통합하는데 이용했고 그 군역파를 이제 비판하면서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하엄종을 이제 통합을 했고 아마 여기에서 이제 의천파가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하엄종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 때도 이제 뭐냐면 선종을 통합할 때도 이 교관검수의 논리를 이용했다고 했죠.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깊이 있는 얘기는 더 이상 제가 못 해드리겠고 예전에 말했지만 그냥 교과서 수준에 통론적 수준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있는 수준은 제가 못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드린다는 거 좀 이양해 주시고요. 예, 요 정도. 자, 그다음 의천이 활약했던 시기는 불교 종파가 크게 하엄종, 유가종, 조계종 이렇게 이제 구분되었다. 자, 그래서 이 각 종파는 이제 그 문벌 귀족세력과 연결되면서 보수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 의천은 국왕 중심의 이제 집권체제 옹호하는 입장에서 불교계 통합을 노력했다. 그래서 이제 의천의 불교 통합은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 옹호하는 측면에서 했고 또 교종 중심의 통합이죠. 교종 중에 하엄종 음, 의 중심의 통합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청태종을 도입을 했지만 실제 이 기반이 됐던 건 자신의 하엄종이야. 예. 근데 이 하엄종도 균요의 하엄종은 또 제외시켰죠. 예.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의천의 불교통합은 일시적으로 왕권을 배경으로 강봉에 전개되기도 했지만 그의 사후 문벌 체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각 종파의 분립과 대립이 가속화되었다. 자, 그래서 청태종 자체도 예종이 제위한 수년 동안 인주 이시세력의 특세로 한화사 중심의 법상주의에 압도되었다가 인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자겸이 사망 후에 교세가 부흥했다. 자, 청태종 개창 이후에 천태교관을 짐작시키면서 교단을 통솔하는 교홍선사고와 덕소 독소왕사였다. 자, 의천의 청태종 개창은 선종계통의 선종계통의 와해를 가져왔으며 법상종을 약화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종이 많이 여기 통합이 됐고, 그렇지만 이게 자체가 또 선종이 돼버려요. 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의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여기하고 이제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여기 보면 도교하고 풍수시설 내용이 별로 없어. 이게 예전에 한번 고려사 할 때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래갖고 이거는 뿌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뿌셈도 있고 그 국부셈 아니 국부셈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특강 내용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뿌셈 내용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뿌셈은 가지고 이제 509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도교와 풍수지리설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도교사원의 창건과 제초의 설행 같은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볼게요. 자, 고려 초에 도교의 존재를 알려준 건 구효당이다. 자, 구효당은 세조 7년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확인될 수 있는 건 고려의 첫 도교 사후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구효당이 이제 첫 번째 도교 사후, 그러니까 뭐냐면 도교 사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국초에서 빈번하게 제초라는 것은 이제 도교식 제사를 얘기해요. 제초를 설행한 것을 봐. 교유당 외에도 도교 사후가 더 있을 것을 보이고 있다. 도교 사후라고 했지만 원명이 도간이라고 해요. 도간. 중국에서는 네, 도교 사후를 도간. 음. 자, 그래서 국왕이 구유당의 친인이라는 얘기가 보여. 나라에서 이것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구효당에 찬 거는 고종 때 보이면 그것은 당시 피난처인 강화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도교도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풍수지 사상을 이제 볼게요. 요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줄 필요 있어요. 이 부분이요.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걸 정리 좀 하고 나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풍수지사 관련돼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이제 보고 볼게요. 자, 풍수지리설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원래 풍수지리설 자체는 우리나라 뭐 자체 풍수도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왔죠. 중국에서 이제 중대 때 신라 중대 때 들어와서 신라 하대 때 확산됐던 게 풍수지리사설인데 이 풍수지리설은 그 개념 자체가 이 땅의 만물에 회생하는 생활력이 있다고 하고 땅의 활력에 따라 지기에 따라서 국가의 국토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에요. 풍수지리설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풍수지리서는 중국 풍수와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예전에 얘기했어요. 풍수사상하고 도참사상이 뭐냐면 결합됐어. 그 대표적인 서경길지설, 남경길지설 이런 것들이고 이게 다 정치적 이용의 목적 나중에. 그다음 두 번째가 비보사상이야. 비보사상이란 뭐냐? 땅에 그 지기가 어떤 데는 몰려있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또 뭐냐면 약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땅이 넓으니까 찾아서 이제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기가 좀 약간 땅의 기운이 강한 곳은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 땅의 지기가 약한 것은 모아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인간이 개입해서 인위적인 걸 통해서 모아줬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상이 비보 사상이야. 그래서 이때 비보로 이용했던 땅의 지기를 풀어주거나 모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사찰이나 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비보 사탑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보 사찰이나 비보 탑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휘적 조건을 부족한 것을 인위적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비보 사상이야. 비보 사상.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휘적 조건이 부족함을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관념으로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지역이 약한 곳에 사찰을 짓거나 탑을 세움으로써 불력에 의해 힘이 있고 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요거는 이 비보 사찰 관련된 개념은 훈요 10조에도 나오죠. 그래서 도선이 지정한 곳에만 사찰을 지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비보사타설은 그 원래 사찰의 남조를 막기 위해서였으나 후세에 들어서 도리어 사찰의 남조를 가져왔다. 예. 그래서 이제 훈유십조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훈유십조에서 나올 때는 이 비보 사타설 얘기할 때 사찰 얘기할 때 그 당시 이제 남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 같은데 이게 나중에 들어가면 땅의 직위를 모은다, 막 풀어준다 명목으로 해갖고 오히려 사찰의 남조를 가져왔다. 사찰을 마구 짓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위세왕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직위세왕설이 뭐냐? 자, 땅의 직위가 세였다는 사상인데, 처음에는 땅의 직위가 모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직위가 쇠한다는 거야. 예, 이게 직위세왕설이야. 예, 그래서 개념을 보면, 자, 토지나 자연의 심, 직위가 왕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직위가 왕성할 땐 그곳에 자리잡은 왕조나 사람이 흥성하고 반대로 쇠퇴할 땐 멸망한다. 자, 그래서 이제 개경이라는 곳도 원래는 지기가 되게 강한 곳이죠.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지기가 쇠퇴했기 때문에 뭐 서경이라든지 뭐 남경으로 이제 천도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극복방황은 지기가 세왕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곳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왕이 지기가 왕성한 곳으로 순주를 주장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오고 훈유십조에 나오죠. 훈유십조에 보면 서경에 100일 동안 있어라. 가운데 땅 있죠. 각 그 계절마다 가운데 달에 뭐냐면 가서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건 직위세왕설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위세왕설에 입각해서 이제 뭐 서경귀지설, 남경귀지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난이 모충의 난이고요. 그러니까 서정세신의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일부 개체의 정치 야역 시현 수단으로서 직위세왕서 같은 것들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풍소지리서하고 도참설이 결합됐다고 했죠. 우리나라 그 그런 것들이. 그래서 풍소 도청 사상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무인 집권기의 상경 대신에 국도 중심지의 삼소를 더 중요시했다. 자, 이 상경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보통 정기 상경은 개경, 서경, 동경이고요. 그다음 후기 상경은 이게 숙종 이후부터인데 개경, 서경, 남경이죠. 자, 이 상경 대신에 삼소. 삼소라는 건 뭐냐면 개경 주위에 있는 이제 그 뭐냐 지역을 갖고 있는 세 곳의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궁실 쌓고 짓고 요게 순주 왕이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도는 옮기기가 좀 힘드니까 개경 주변에 이제 지기가 좀 약간 강한 곳에서 궁실을 쌓고 궁실 짓고 순주하면서 땅을 쌓는다. 순주하면서 순주의 땅을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군 같은 개념이야. 왕국이 망할 때 외에도 궁궐을 세 개를 더 둬서 왕이 여기서 이제 자소나 우소나 복소의 군실을 지어서 여기서 돌아가면서 있는다. 그러면 기의 어떤 그 뭐냐면 그 세기를 기가 이제 쇠퇴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삼소인데 요 입각에서 삼소공을 이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풍수지리설 전개를 보면요. 자, 태조가 이제 그 도선에 의해서 체계하던 풍수지리설 참고하고 제가 혼효십조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비보사체 같은 개념이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 직위세왕설 관련돼서 천도 논의가 일어나요. 정조 때는 이제 서경길지설 이용해서 서경천도를 추진했고 그 이면에는 개경을 중심한 세력을 뻗고 있는 개경공신들이 토임을 탈취해요. 왕신령 같은 서경 세력들과 결합하여 약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거. 자, 문종 때는 한양명당설이 등장했고 이 난경이 승격됐죠. 아까 숙종 때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문종 때요. 예, 문종 때 난경으로 승격됐고 숙종 때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김희재가 이제 한양 명당설 주장해요. 그래서 한양에 이제 뭐냐면 그당 지금 예전에 난경이죠. 예. 그래서 난경에 이제 뭐냐면 궁궐을 짓고 여기에다 이제 천도를 하면 사방의 주변의 민족들이 와서 복속을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11년도 기춘에 나왔어요. 그래서 숙종이 그 당시 이제 그 난경에 국고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을 건설 추진하는데 이거는 숙종의 신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숙종은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신법을 이제 추진했는데 이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이제 귀족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개경보다 남경에서 이제 수도를 삼아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 잘 되진 않았지만 하여튼 궁궐을 지었다. 여러 번 순수 돌아다니 그 남경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 남경에 궁궐을 지었는데 이 궁궐터가 이 궁궐 확장해서 만든 것이 이제 조선시대 때 경복궁이죠. 경복궁. 그래갖고 이제 그 이성계가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제 수도가 어디에서 정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그 탐사차 하루는 이제 남경의 궁궐에서 잤는데 이게 이제 좋은 거야. 너무 땅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도를 정해라 해서 요때 이제 경복궁이 이때 이제 확장돼서 만들어졌고 그 주변을 이제 한양이라 해갖고 이제 뭐냐 수도 정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경길지서에 따라서 문종 때 남경으로 승격했고 한양이 그 다음에 또 숙종 때는 여기에 궁궐까지 짓고 한때는 수도도 이렇게 삼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기 때지만 공양왕 때도 잠깐 남경으로 수도 옮긴 적이 있어요. 예, 뭐 다시 돌아왔지만 예, 이게 이제 푸셈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다음 인종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모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는데 이때도 이제 직위세왕설에 입각해서 이제 서경의 지세는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 서경이 아니라 남경의 개경의 지세는 약해졌기 때문에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 지세가 강한. 그러면 지세가 강한 서경 옮기면 주변의 이민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복속할 것이다라는 서경기지설을 이제 어, 주장하면서 서경천도 운동을 했지만 잘 안 되니까 모총의 뭐냐면 그 난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모총의 서경천도 주장을 내용 보면요. 자, 서경을 대하세인이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천도하면 천하를 병탈할 수 있으니 금나라가 박물을 바치고 수소 항복할 것이며 36개 나라가 모두 신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주장이
모총이 처음 주장했던 게 아니야. 이런 논리 레파토리가 김희재도 그 남경을 옮길 때 그 주장했어요. 물론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서경을 제외하고 여기 남경을 집어넣고 하면 똑같은 애. 남경이 대하생이 여기에 궁궐 세우면 천하를 평탄할 수 있고 36개 나라가 모두 우리에 기속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 김희재가 했던 건데 이걸 모총은 이제 이걸 남경 대신에 서경으로 갈아끼고 거기에다 금나라까지 좀 더 첨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모총의 건의를 받아서 팔성당을 설치했어. 예, 이게 이제 팔성당은 불교와 그 당시 이제 도교 그리고 풍수 사상이 서로 연관돼 갖고 이제 만들어진 게 팔성당이거든요. 그래서 각지 산천들 있죠. 산천에다 보살이나 부처의 이름을 적어서 어 뭐냐면 서울의 개경에 이제 여기 팔성당을 만들어서 거기 숭배하는 거야. 예. 그래서 불교 풍수 지리 사상, 그다음에 도교 사상이 혼합돼서 나타났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푸셈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서는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상당한 이른 시기 때 발달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풍수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뭐냐 자체 풍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배삼인수라는 것들은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산이 많고 하천이 공루가요 흐르며 곳곳에 분지가 발달한 자연지의 특성상 택지와 관련된 풍수지리 사상에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원래 풍수지리란 땅의 만물에 하생하여 생활력이 있으므로 땅의 활력의 연화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국토나 어, 국가나 국토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게 강조된 거 이거는 양택분수죠. 수도를 이제 옮기고 그 다음에 집자리를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고 뭐 이런 것들 그 집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양택풍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약간 이거 강조한 건 이제 은택풍수. 어 그래갖고 이제 조상의 못자리를 어떻게 쓰냐서 인생이 좌우된다. 뭐 이런 내용들. 요거는 약간 좀 과학적인데 요거는 좀 약간 미신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지리에서는 이 양태풍수, 음태풍수를 강조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이제 한번 그 풍수지에서 관련된 나올 때 양태풍수, 음태풍수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역사학에서도 강조되긴 하는데 역사학에서는 아까 치면 직이세왕선이나 비보사터선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니까 요런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은퇴풍수안에서 이제 못자리 논쟁이 상당히 조선 후기 때 일어나서 이걸 이제 상속 논쟁이라고 해요. 요 못자를 쓰면 그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 그 상속 논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고 소송 걸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고 그런 이제 뭐냐면 일이 일어났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이 풍수지리 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을 집약한 정리한 이는 신라 말기 때 도손이다. 예. 그래서 도손이 이제 도손비기라는 책을 썼죠. 예전에 한번 그 기출 지문 나왔는데 도손비기는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고조사나 고조사 조조에 뭐냐면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대충 알 수는 있어. 예. 도선은 전라도 영암 출신의 선정 승려로서 풍수지리를 체계화시켰으며 기록에 의하면 왕건의 왕위를 오는 걸 예언했다. 그러니까 요게 말 자체에서 이제 훈유십조에 무슨점이 생기죠. 훈유십조에서 보면 금강 이남의 사람들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도선 자체가 뭐예요? 금강 이남의 사람이잖아. 백제 출신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훈요십조가 이제 조작됐다는 내용이 이런 데서 이제 도선이나 심순경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걸 이제 보면 맞지가 않거든요. 이 훈요 저희 왕건의 정책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자, 하여튼 왕건의 국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이제 한다. 자, 그는 한반도 전역을 답사한 경험을 통해서 국토에 관한 각종 비기와 답사기를 남겼다. 지금 전해지지 않지만 그 고조사나 고조사 조도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단순한 이론의 습득이 아닌 국토 공간에 대한 경험적 풍수 이론을 제시했으나 제시했으며 한반도 산천의 형세에 유기적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자, 도선에 체계화된 풍수 지리 사상은 개경을 국토로 삼는 데 영향을 줬으며 태조 왕건이 국가의 경영을 이루는데 크게 참조했다.
그래서 이제 개경의 직위가 모였기 때문에 개경을 국도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태조 왕건의 또 근거지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물론 도선 이전에도 도선 외에도 다른 그 풍수가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각지에 이제 뭐 천원이 길지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강릉이 길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고려가 건국한 후에 그들의 의견은 딱 정리돼서 역사책에 기록돼 있지 않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왕이 왕건이 왕이 된 후에 도선이 개경이 국도라고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이 도선의 의견이 그대로 채용돼 가지고 역사책에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풍수지리사들은 상당히 지역적 배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왕건의 풍수 도참서에 대한 믿음은 훈유 10조의 여러 조항에도 확인된다. 사만산천의 도움에 힘입어 통일 대업을 이룩했다는 거. 상원의 창건은 조선의 견해에 따라서 지세를 살펴서 세워야 된다는 거. 자, 이것은 이제 비보사찰이라고 하죠. 앞에서 얘기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숭불 사상도 반영되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한정시키면서 남조를 막기 위한 거야. 예. 왜냐면 불교 사찰이 이게 뭐냐면 그 많이 세워지면 국가 재정 낭비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경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과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들이 그것이다. 자, 이후 이제 고려의 주요 시책에 결정하는데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사원을 건립하거나 천도 문제를 논의할 때 또 마을의 입지나 이런 선택을 하거나 주택을 짓는데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거 다 양택풍수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기 때 풍수지리는 이처럼 인간이 현세에서 살기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을 중시 여기는 양태풍수할 수 있다. 자, 후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반대로 주분이의 못자리를 주로 거는 후에 음택풍수 성격 다르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아까 침에 상속 논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음택풍수와 관련된 거야. 이건 약간 이제 뭐냐면 좀 비과학적인 거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양태풍수는 가학적인 거고 물론 양태풍수 안에서도 뭐 비보사차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직위세왕설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다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가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때 음택풍수보다는 훨씬 더 좀 가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있고 자, 풍수지리설 집약해 놓은 지리서들이 많이 간행되는데 사만회토기, 송악명당기, 조선답사가, 삼각산 명당기 등등등등이 확인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들은 없어졌죠 지금. 지금 고려사나 고려사 조류에 남아있긴 하는데 이름 정도만 이게 뭐냐면 지금 남아있지 않아.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태조가 태종 때인가? 네. 조선 태종 때그 이방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 책들이 다 뭐냐면 불타 없어졌다고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종 때는 풍수지리에 대한 책으로 추정되는 해동 비록들이 왕의 주도로 편찬되기도 했다. 물론 이 책도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기주로 해갖고 이제 세종 때 다 말살돼서 없어졌어.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이 해동 비록은 예전에 기출 선지도 한번 잠깐 언급된 적이 있어요. 이게. 자, 과거 시험에도 비록 자법에 속하긴 하지만 지리업이라는 풍수지리 관련 과목이 있었으며 문종 30년 전시가의 별사가라고 하여 풍수지리가에게 국가의 공식적인 토지를 주었다. 인종 14년에는 지리 분야 과거 격식을 보면 먼저 첫날엔 신집 지리경을 10조 시험하고 그 다음날 유시설을 10조 보고 등등 있는데 이건 뭐 각자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세왕설인데 지덕세왕설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직위세왕설이에요. 호세미에서는 지덕세왕설로 돼 있는데 그 뭐냐면 구특강에는 직위세왕설로 돼 있어. 뭐 비슷한 내용인데 하여튼 자, 풍수지리사상 기초에 여러 차례 천도의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덕세왕설이 전제도 하고 있다. 땅의 지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운이 쇠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쇠하던 기운이 다 되살아난다는 주장이다. 자, 수도인 개성의 지기가 쇠해졌으니 수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천도의 대상이 된 것은 서경이었으나 남경도 중시였다.
그래서 국초 전종은 어, 정종은 왕귀의 난을 진압하고 즉위했는데 서경을 천도하려고 했다. 자, 왕업이 쇠퇴하기 쉬운 개경을 떠나 수도기 순조롭고 지맥이 왕성한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했던 것이다. 그 이면에는 개경을 중심으로 세력을 뻗고 있는 개국 공신들의 포위망을 탈출하여 약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자, 국초부터 중시했던 서경은 이때 수도가 되진 않았지만 이후부터 역대 국왕이 늘 중시됐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8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28번이에요. 자, 문종 때 전후한 시기부터 한양이 명란이라는 좋은 땅이나 한양 명랑성이 이제 널리 퍼졌다. 한강 연안의 중부 지방이 정치 경제적 성장하면서 한양 청도선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주장에 따라 문종 때 지금의 서울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동경 대신에 경주 대신에 이게 뭐냐면 남경이 상경 중에 하나가 됐죠. 문종 때. 자, 숙종 때는 당시 음양가였던 김희재라는 사람이 난경을 세워 국왕이 이제 순행하고 머물면서 국가 사직이 크게 융성할 걸 주장했고 이 주장에 따라 순종 6년에 난경 개창 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난경의 후보지를 물색했다. 거기에 이제 또 궁궐도 만들고 잠깐 이제 숙종이 거기에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김희재 주장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자료 9번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김희재는 숙종 원년에 위의승 동정이 되었다. 신라 말기 때 도선이라는 중이 있어 당에 들어가 일행의 지휘법을 배우고 돌아와 비기를 지어서 전했는데 김희재 그 방법을 배우고 상소하여 남경을 수도 옮길 것을 청하면서 다음같이 말했다. 도성기에 이르면 고려의 땅에 상경이 있으나 송악은 중경이며 목모양은 남경이 되고 평양은 서경이 되니 하면서 이제 쭉 있죠. 그래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의 도선의 답sak을 보니 송악이 떨어진 뒤에 어느 곳을 향할 것인가. 산동에는 해 뜨는 평양이 있도다. 후대에 혼명한 사람들 큰 우문에 만드니 한강의 고기야 용이 사해를 통하도다 했습니다. 상동에 해 뜬다는 것은 중동절에 해가 동남쪽에 뜬다는 것인데 목목산에는 송경의 동남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한 건데 남쪽 명목산 북쪽에 평범한 땅에 도성을 건립하여 수시로 옮겨 거쳐서 이미 이게 뭐냐면 직위세양선이 있죠. 땅에 직위가 쇠퇴하기 때문에 왕이 거기에 자주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목모양이 이제 그 당시 서울인데 서울로 옮겨야 된다고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주장했고 그 주장에 따라서 그 당시 숙종은 이 남경을 이제 가서 여기 궁궐도 짓고 자주 남경 왔다 갔다 했다고 했죠. 자, 그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풍수에서 연결된 게 또 뭐냐면 모총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그래서 왜 이제 서경이 이제 길지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자, 그래서 풍수산 개성은 주위의 산에 조밀하게 둘러싸인 장풍의 국면에 대해서 평양은 대동강이나 큰 강에 면한 특수의 국면이다. 어, 물을 얻을 수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자견을 나누고 개경 궁궐에 전소되고 잦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며 또 대의적 금이 요와 송을 토벌하고 고려를 위협하고 있었다. 자, 이를 구실로 삼아 모총은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서경의 임원역 땅은 대하사의 지점이 그곳에 궁궐을 세워서 천도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금나라도 항복할 것이라 주장했다. 자, 모총의 천도론에 인종도 동조했으나 문벌 귀족의 반발로 좌절되자 모총은 서경에도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했죠. 자, 자료 10번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교과서에도 좀 몇 개 언급돼 있거든요. 예. 자, 보면 모총 등이 왕에게 건의하기를 우리가 보건대 서경의 임원용 땅은 음양가가 말하는 대하세다. 이 대하세라는 것은 이제 옆에 있죠. 보통의 명당보다 더 뛰어난 대명당이다. 대길지다. 이런 말이야. 자, 이곳에 이제 궁궐 건축하고 옮겨가면 천하를 병탈할 수 있으며 금나라가 방치되고 수수 항복할 것이며 36개 나라가 모두 신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 주장은
뒤에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김일제 있죠. 이게 김일제가 주장했던 내용이야. 잠깐만요. 예. 김일제가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그 남경 옮길 때 그 남경 옮기면 어 이렇게 김일제가 아니라 김희재죠. 김희재. 예, 김희재가 이제 주장했던 내용인데 똑같은 주장을 이 사람도 했어요. 예, 자료 9번에서 그 내용이 생략돼 있는데 김희재도 이제 뭐냐면 그 주장을 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서는 때때 도참사상과 결합되면서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다. 자, 도참사상은 그림이나 도식을 보고 앞날의 예언을 하거나 소문, 유언을 버튼 미래를 예견하는 것을 말한다. 도참사상이 인간의 어떤 기능화본과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 또는 징조를 이루는 것이기에 이 도청사상은 정치 사회 혼란이 극심할 때 주로 나타난다. 자, 무총의 서경천도 운동은 풍수지휘서열과 도청서열이 결합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뭐냐면 사건이었다. 자, 이후 풍수 도청사상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무인 집권기의 왕실에서 영기 궁궐로 삼소경을 경영하게 됐다. 그래서 개경 주변의 땅의 지기가 높은 곳에 궁궐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왕이 여기 순주하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도 한 건데 조선시대 때 보면 이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는 정궁이 있고 이궁이 있잖아요. 예. 이궁을 이제 뒀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왕이 있다가 여기에서 정궁에서 이제 뭐냐면 전염병이 돌 경우에는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궁을 가거나 아니면 전궁이 불타 없어질 수 있고 천재지변에서 파괴될 수 있으니까 따로 이궁을 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궁 개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경국궁 외에도 이제 이궁으로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뒀잖아요. 예, 세컨드 궁궐을 뒀는데 고려시대도 이거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유학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게요. 예.